지금 당신은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돌 3개, 각각의 무게는 800톤, 무려 16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거석들은 6m 높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어떠한 접착제도 없이, 갈라진 틈 하나 없이.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동안에도 이 거석들은 200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서기 60년경 로마인들은 이 돌 위에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돌들을 조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 놓여있던 돌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웅장한 신전의 기초는 로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존재. 발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뒤흔드는 12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총 6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이 존재합니다. 신전 기초의 3개, 이것을 트릴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여전히 900m 떨어진 채석장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은 이 중 가장 큰 것을 2014년에 발견했습니다. 잔해 속에 묻혀있던 이 돌의 무게는 1650톤. 이는 보잉 747 항공기 3대를 완전히 채운 무게와 같습니다. 누구도 이 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 거석을 통째로 잘라낸 후 그 자리에 버려둔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역사 속 공학기술과 고고학적 미스터리에 매료된다면 구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시청하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2014년에 발행한 발굴 보고서와 인디애나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토무르잔 피에르 아담의 94년 연구 자료인 로마인의 건축 자재와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료에는 로마의 건축 감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으며 이 거석들이 로마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로마인이 이 거석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 거대한 돌들을 그곳에 놓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거석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풀리지 않는 고대의 미스터리로 빠져들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기록상 옮긴 가장 무거운 돌은 520톤에 달했습니다. 기원전 15년경 헤롯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언덕에 놓인 서쪽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헤롯은 바알베크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석공들은 두 장소에서 놀랍도록 동일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바알베크의 T자형 연단은 예루살렘의 테라스 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헤롯의 기술자들조차 520톤에서 멈췄습니다. 바알베크의 돌들은 그보다 54%나 더 무겁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어떤 로마 시대의 크레인도 60톤을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식 인양 장치는 폴리스 파스토스 크레인이었으며 고대 문헌에 따르면 최대 6톤에서 10톤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크레인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현대의 공학자들은 경사로와 밧줄을 사용하여 단 하나의 삼석탑 블록을 옮기는 데에도 4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간입니다. 무게가 800톤에 달하고 길이가 62피트, 높이가 14피트, 두께가 12피트인 블록은 4만 명의 인력이 달라붙기에 충분한 표면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돌 주변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욱 악화됩니다. 이 돌들은 채석장에서 언덕 위로 운반되었습니다. 신전 부지는 채석장보다 몇 미터 더 높습니다. 이는 중력을 거슬러 들어올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채석장에 있는 임산부의 돌은 린츠 출신의 오스트리아 측량 기사들이 1966년에 실시한 측지 측량에 따르면 1022톤에 달합니다. 그것은 결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1242톤에 달하는 남쪽 돌은 9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결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발견된 잊혀진 돌은 1650톤에 달합니다. 이 역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괴물들을 잘라냈지만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필요 없었거나 옮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론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쪽도 청동기 시대나 로마 시대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이 거석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서기 2015년 최첨단 레이저 스캔 기술이 마침내 그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12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에서 발견된 오차는 놀랍게도 단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밀리미터라니 믿어지십니까? 고대인들은 청동과 철, 그리고 무른 석회암을 다듬기 위해 구리끌을 사용했습니다. 제임스 하렐과 페레스토르메르는 기원전 1500년부터 사용된 길이 50cm가 넘는 고대 이집트의 구리채굴 도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발베크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19m에 달하는 구간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수공구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계획과 측량을 필요로 합니다. 돌덩이들은 그저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트릴리톤을 구성하는 각 돌에는 미세하게 못딱이 된 모서리가 있어 다음 돌과 빈틈없이 결합됩니다. 모르타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무게만으로도 완벽한 밀폐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기초,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도 발견되지만 발베크만큼 거대한 규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자 피라미드 기초를 이루는 가장 큰 돌덩이의 무게는 80톤입니다. 그러나 발베크 트릴리톤의 돌덩이들은 그보다 10배나 더 무겁습니다. 정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돌에 남겨진 도구 흔적은 구리 또는 청동 도구의 사용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것은 균일성입니다. 모든 절단면은 깔끔하고 모든 각도는 정확합니다. 오류도, 수정도, 시험 삼아 깎아본 흔적조차 채석장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을 깎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의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전에서 서쪽으로 불과 900m 떨어진 채석장.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은 명백합니다. 채석장은 지금도 건재하며 누구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석재 3개가 미완성인 채로 바위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버려졌을까요? 기원 후 60년경 로마인들은 신전을 완공했습니다. 주피터 신전 기둥에는 서기 260년 8월 율리우스력에 따른 낙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신전은 굳건히 서 있었고 기둥은 제자리를 지켰으며 장식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채굴한 가장 거대한 석재 3개는 여전히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돌이라 불리는 이 거석에는 채굴 흔적이 역력합니다. 쐐기를 박았던 흔적이 가장자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채굴 작업은 분명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멈춰섰을까요? 통설은 이렇습니다. 돌에 금이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균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돌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수평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석재 사용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균열을 따라 돌을 400톤짜리 두 덩이로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800톤짜리 삼석탑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방법으로라면 여전히 다룰 수 있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돌과 잊혀진 돌에는 균열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로마인들은 이 돌들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옮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어느 쪽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이 돌의 존재를 몰랐다면 누가 이 거석들을 조각한 것일까요? 만약 알고 있었지만 옮길 수 없었다면 800톤짜리 삼석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로마인들이 800톤을 옮기고 1000톤에서 포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력의 차이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800톤을 옮길 방법이 있다면 1000톤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방법이 로마의 기술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당신은 감춰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알베크의 거석, 트릴리톤. 표면 통화의 흔적은 수백 년, 아니 어쩌면 수천 년의 세월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단 위에 놓인 로마 시대의 기둥과 장식물은 놀랍도록 선명합니다. 서기 60년경 조각된 후 지붕과 안뜰에 의해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릴리톤은 어떨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풍화에 노출되었던 것일까요? 풍화 패턴의 차이는 이 거대한 기단이 신전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바알베크 계곡의 기후에서 레바논 석회암의 풍화 속도를 조사한 결과 건조한 여름, 춥고 습한 겨울, 때때로 내리는 눈, 그리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노출된 석회암은 한 세기에 약 0.1에서 0.3mm씩 침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리리톤은 일부 지점에서 수 밀리미터 깊이의 침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소 1000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기원전 16년경 바알베크가 율리아 아우구스타 펠릭스 헬리오폴리탄 식민지가 되었을 때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만약 트리리톤이 이미 기원전 16년에 풍화되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일찍 조각되었다는 뜻입니다. 청동기 시대, 어쩌면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레바논에는 800톤이 넘는 돌을 옮길 수 있는 청동기 시대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건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히람 왕은 그의 아들, 건축가 히람 아비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 건축 방식은 더 작은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정밀하게 맞춰진 다듬은 돌이었지만 거석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페니키아 블록은 아마도 20톤 정도였을 것입니다. 800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거석을 만든 것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대한 돌을 다루는 잊혀진 문명의 흔적을. 바알베크의 트리리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 거대한 돌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알베크의 거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발견된 것은 24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350톤에 달하는 이 불가사의한 구조물은 고대 이집트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는 200톤 무게의 석회암 덩어리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발베크의 기반을 이루는 겉보기에는 덜 중요해 보이는 이 거석들은 고대 세계의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가로 길이가 11m, 즉 36피트에 달하는 이 블록들은 신전 플랫폼의 3면을 감싸는 U자 형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릴리톤이 자리 잡은 서쪽 벽은 지면으로부터 7m, 23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하단에는 350톤의 블록이, 그 위에는 800톤에 달하는 트릴리톤이, 그리고 최상단에는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플랫폼의 크기는 88m 곱하기 48m, 289피트 곱하기 157피트입니다. 면적은 4224제곱미터, 45,000제곱피트가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될 거석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반 블록은 트릴리톤만큼 정밀하게 절단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정밀한 연결부, 동일한 경사진 모서리, 동일한 통합 패턴은 동일한 건축 단계를 거쳤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초를 건설하고 있다면 왜 35톤의 블록으로도 충분할 것을 굳이 350톤이나 되는 블록을 사용해야 할까요? 구조적인 이점은 미미합니다. 결국 돌은 돌일 뿐입니다. 무게는 하나의 큰 블록이든 10개의 작은 블록이든 동일하게 분산됩니다. 사실 작은 블록이 더 다루기 쉽고 오류에 대한 여지가 더 많으며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만약 하나가 손상되면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350톤짜리 블록에는 수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고집했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혹은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크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나 로마 시대의 기술로는 그 어떤 해답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트라야누스 원기둥에는 다키아 전쟁이 묘사되어 있으며 공학 프로젝트에 대한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판테온 건설에 대한 기록은 수많은 문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는 노동 비용과 자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베크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로마 문헌에서도 삼석탑 건설 방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비문에도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주화에도 이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문양은 없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입니다. 로마 최고 신인 유피테르 신전보다도 더 큽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보다도 웅장하며 이제껏 건설된 그 어떤 토대보다도 인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침묵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시대의 기록은 서기 400년경 마크로비우스가 남긴 글입니다. 그는 신전 안에 있는 유피테르 금상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젊은이가 전차를 모는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채찍을, 왼손에는 번개와 곡물 이삭을 들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6세기 그리스 역사가 요한 말랄라스는 신전이 서기 138년에서 161년 사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둥 드럼통에 새겨진 낙서는 이미 서기 60년에 신전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말랄라스의 기록이 틀렸거나 그가 묘사한 것은 신전의 보수 공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토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마치 귓전을 때리는 듯합니다. 로마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건축물을 건설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800톤에 달하는 거석을 6m 높이까지 들어올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배치하는 것은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업적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이 건설한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던 것을 발견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운 것이라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들과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인 이전에 누가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한 것일까요? 고대 로마, 그들은 정복자이자 건설자였습니다. 로마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수로, 도로, 포럼, 그리고 신전까지. 그 웅장함은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로마 고유의 척도, 바로 로마 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29.6cm. 로마 제국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이 불변의 단위는 그들의 건축물을 지배하는 철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알베크,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알베크의 거석 구조물, 특히 3개석은 로마의 척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마르가레테 파네스와 클라우스 라이트, 그들은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 그들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알베크의 거석 플랫폼은 로마가 아닌 다른 측정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척도, 바로 큐빗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에서 사용된 왕실 큐빗은 약 52.4cm, 3개석의 크기는 각각 19.6m, 4.34m, 3.65m. 로마 피트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이 수치들이 큐빗으로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대략 37큐빗 길이, 8큐빗 높이, 7큐빗 깊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알베크의 거석 구조물은 로마의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3개석 위에 세워진 로마 신전은 로마의 척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전 기둥의 높이는 19.9m, 이는 정확히 67 로마 피트입니다. 기둥 간 간격 또한 로마의 비율에 부합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프로젝트, 두 개의 다른 문화가 겹쳐진 듯한 기묘한 광경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3개석 아래에 있는 T자형 받침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건축물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기술자들은 로마와 근동의 건축 기술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바알베크의 기초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바로 헤롯의 기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사용한 가장 무거운 돌은 52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베크는 헤롯 이전에 건설되었고 헤롯이 그 설계를 모방한 것일까요? 아니면 헤롯은 더 작은 기초블록을 건설하고 이미 그 자리에 있던 3개석은 그대로 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이 시나리오는 바알베크가 로마 이전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했을까요? 바알베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낳은 시면, 사해 단층, 그곳을 따라 BK 계곡이 뻗어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551년, 759년, 837년,
그리고 1956년. 연이어 발생한 대지진은 이 지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레바논의 고대 도시 바알베크. 54개의 거대한 기둥 중 현재까지 남은 것은 단 6개뿐입니다. 바쿠스 신전의 지붕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장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3개의 거대한 석재 트릴리톤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3,800톤에 달하는 이 거석들은 2000년 전 그 자리에 놓인 이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접착제도, 핀도, 연결장치도 없이 오직 무게와 마찰, 그리고 놀라운 정밀함만으로 말입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면은 마치 기계 부품처럼 서로 맞물려 있고 엄청난 무게는 접촉면을 단단히 압착합니다. 건조한 석회암끼리의 마찰 계수는 약 0.6. 이는 각각의 거석이 수평 방향으로 480톤의 힘을 버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록 자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진은 과연 그만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지표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측면 압력이 강해지지만 트릴리톤의 기반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트릴리톤은 지진에 완벽하게 저항하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산물일까요? 현대의 건축 기술자들은 지진 발생 지역의 건물에 유사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집안 격리 시스템은 거대한 블록을 미끄러운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충격을 흡수합니다. 바알베크의 기초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트릴리톤 아래에 놓인 24개의 350톤짜리 블록은 일종의 절연층처럼 기능합니다. 트릴리톤은 그 위에 놓여 무게와 안정성을 더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전은 그 모든 것 위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진이 덮쳐올 때 기초는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신전은 흔들리고 파괴될지라도 기초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내진 공학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로마의 기록에도,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도, 그 어떤 문헌에도 이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알베크의 돌에는 그러한 지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밧줄과 병사로 그리고 구리끌만으로 이 거석들을 옮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구릿빛 또는 청동끌이 홈을 파고 돌망치가 표면을 두드린다. 이 모든 장면은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로마 등지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 규모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바알베크에서 발견된 쐐기 자국은 그 크기부터가 비정상적이다. 폭이 무려 15에서 20cm에 달한다. 일반적인 쐐기 자국은 3에서 5cm 정도에 불과하다. 깊이 또한 터무니없다. 바알베크의 자국은 40에서 50cm에 이르지만 통상적인 자국은 10에서 15cm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쐐기를 사용했다는 의미일까? 이는 곧 거대한 망치와 엄청난 힘이 필요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그레이엄 행콕을 비롯한 여러 연구가들은 일부 석재에서 산업적인 흔적을 발견했다. 직선으로 잘려나간 흔적, 균일한 깊이, 마치 톱으로 자른 듯한 흔적은 수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사용했을까?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를 오차없이 잘라낼 수 있는 도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대의 석재 절단기들은 다이아몬드 와이어나 초경 블레이드를 사용한다. 고대에는 청동톱과 석영 모래를 연마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작은 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조각상 블록, 오벨리스크 조각, 몇 톤 정도의 기초석 정도에나 적용할 수 있었다. 19m 길이의 석회암을 청동날과 모래로 자르려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돌을 자르는데 말이다. 바알베크의 거대한 석재 블록 6개, 기초석 24개, 그리고 신전 복합체의 모든 작은 돌들을 생각해보라. 시간 계산이 맞지 않는다. 로마인들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신전을 건설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록된 고대 기술을 사용했다면 저 거대한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플랫폼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는 해결된다. 발베크 거석, 과연 누가 어떻게 옮겼을까? 기존의 상식은 무너진다. 통념을 뒤엎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표준 이론은 도르래와 나무 썰매를 이용했다고 말한다. 돌 아래 통나무를 대고
수많은 인력이 밧줄을 당겨 움직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사로를 건설했다는 주장도 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994년 피에르 아담의 분석에 따르면 40개의 도르래를 갖춘 512명의 인력이 20% 경사면에서 557톤의 거석을 18m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800톤의 거석을 옮기려면 최소 8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채석장과 신전부지 사이의 지형은 평탄하지 않다. 울퉁불퉁한 바위지대, 깊은 협곡, 자연 배수로는 거대한 통나무 썰매를 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통나무 썰매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지면을 고르고 간격을 메우고 연속적인 길을 만들어야 한다. 800톤이 넘는 거석을 운반할 수 있도록 900m 길이의 경사로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양의 흙을 옮겨야 한다. 다져진 흙, 돌무더기, 나무 썰매의 흔적, 고대 경사로의 기초 등 그 증거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로마 시대의 기술자들은 가는 곳마다 도로, 수로, 다리 등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들이 남긴 건축 잔해는 고고학적으로도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발베크에서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사로의 잔해는 물론 썰매의 흔적, 다져진 흙길조차 없다. 채석장과 신전 사이의 지형은 고고학적으로 깨끗하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희박하다. 오히려 기존의 운반 방식과는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강력한 암시일 수 있다. 썰매가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끌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800톤이나 되는 거석을 땅 위에서 끌면 땅에는 깊은 흠집이 남는다. 그 흉터는 수천 년 동안 고고학적 기록에 남을 것이다. 얼음길은 어떨까? 하지만 레바논은 겨울에도 충분히 얼지 않는다. 베카 계곡은 겨울에 춥지만 800톤을 지탱할 만큼 두꺼운 얼음이 형성될 정도로 오랫동안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석들을 옮겼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기둥의 받침돌은 미완성인 채 남겨졌습니다. 추가 구조물을 위한 주춧돌은 준비되었지만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채석장의 돌들은 조각되었으나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통상적인 답변은 자금 부족입니다. 신전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혹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13년경 로마를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이교도 신전들은 중요성을 잃었고 자원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건설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채석장에 있던 가장 거대한 돌들이 옮겨지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돌들은 일찍이 조각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원전 16년경 프로젝트가 시작된 초기 단계였을 것입니다. 이는 필리푸스 아라부스보다 100년, 콘스탄티누스보다 200년 앞선 시점입니다. 만약 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초기 건설자들은 왜 그 돌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임신한 여인의 돌은 신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토록 중요한 시기에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숙련된 석공들이 거대한 석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망치 소리는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질 웅장한 신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종교적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의식과 신앙의 흔적일까요? 이 돌은 신전 건설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중요한 돌을 버려둔 채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신전이 완성될 경우 벌어질 끔찍한 결과를 예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신전을 짓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어떤 비밀스러운 힘과 마주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고대 로마의 감춰진 이면을 드러내고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진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통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쩌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 거석은 다른 용도로 조각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로마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계획이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잊혀진 돌은 불과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땅과 잔해 속에 깊이 파묻혀 지상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 감춰진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이 돌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인의 형상을 한 이 거석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채석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로마의 기술자들이 이 돌을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돌의 가치를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돌이 너무 무거웠거나 금이 갔거나 아니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능성은 더욱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거석들이 신성한 존재였다면, 로마인들이 존경하거나 두려워했던 더 오래된 문명의 유산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침묵, 기록의 부재, 기존 토대 위에 신중하게 건설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의 토착 신앙을 자신들의 신전에 통합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바꿨지만 숭배 장소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바알베크는 로마 시대 이전에는 바알 하닷과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페니키아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유피테르와 베누스, 즉 같은 신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장소, 어쩌면 같은 토대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오래된 돌은 건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었지만 그 돌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그 돌들을 그토록 신성시했을까요? 그 기원은 어디이며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직선으로 정렬된 거대한 석재들, 그 오차는 도단위가 아닌 소수점 이하의 정밀도입니다. 총 길이 18m가 넘는 석재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고도의 측량과 정밀한 기준점을 요구합니다. 로마인들은 분명 그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각을 측정하는 그로마, 수평을 맞추는 코로바테스, 원거리 목표를 조준하는 디옵트라까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들이 800톤이 넘는 거석을 다루는데 그 도구들을 실제로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을 제자리에 떨어뜨린 후 맞추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놓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엄청난 무게 때문에 미세한 조정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놓아야만 합니다. 이는 석재가 놓일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초 지반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하며 석재 무게중심을 고려하고 인접한 블록과의 접촉면까지 예측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컴퓨터 모델링 기술로도 쉽지 않은 극도로 복잡한 공학적 문제입니다. 고대 기술로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틈도 없고 불균형도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연마나 조각 흔적조차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산된 듯 단 한 번에 제자리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숙련도를 의미하거나 혹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숙련도의 결과라면 그 지식과 기술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많은 시도의 결과라면 실패한 석재들이 널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석장 그 어디에도 버려진 석재는 없습니다. 오직 6개의 거대한 석재만이 존재합니다. 3개는 제자리에 놓여 있고 3개는 땅 위에 놓여 있을 뿐. 그리고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째서 그 누구도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감춰진 역사의 단편만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5년 최첨단 레이저 스캔 기술이 트리릴리톤의 정렬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거대한 석재 블록들은 19m 구간에서 단 2mm 미만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불과 0.01%의 오차율입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현대 건축 기준에서 콘크리트 기초공사에 허용되는 오차는 1m당 5mm입니다. 트리릴리톤은 현대 기술로도 달성하기 힘든 정밀도를 무려 50배나 뛰어넘습니다. 인류는 과연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잔틴 모자이크, 이슬람 요새 등 그곳에는 역사의 모든 층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트리릴리톤의 기원을 설명해줄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4년
잊혀진 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무게 650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각 석재가 채석된 바로 그 자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용되지도 옮겨지지도 설명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 거석은 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일까요? 누가, 왜 이런 엄청난 크기의 돌을 조각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미스터리가 트리릴리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굴 작업은 신전부지에서 신석기 시대 이전의 문화, 비세라믹 비문화의 정착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그 연대는 기원전 8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년 전 누군가가 그곳에 살았고 누군가가 그곳을 건설했으며 누군가가 그곳에서 숭배했습니다. 페니키아인보다 훨씬 이전, 로마인보다 훨씬 이전,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누구보다 훨씬 이전에요. 주피터 신전 아래의 이 고분은 11,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이 거주해온 흔적을 보여줍니다. 매 세기가 이전 세기 위에 겹겹이 쌓여 있고 맨 아래 가장 오래된 층에는 거석 구조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흙 오두막에서 살아가던 수렵 채집인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수톤에 달하는 기초석들이 조각되고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바알베크에서는 누군가가 로마 시대의 공학 기술과 같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정밀도로 거대한 석재 블록을 조각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3개석이 로마 시대의 것도 아니고 페니키아 시대의 것도 아니며 우리가 아는 어떤 문화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라는 가능성,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결코 소유한 적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거대한 플랫폼 아래 터널 크기의 통로 3개를 건설했습니다.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더 작고 불규칙한 통로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들은 흙더미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지만 탐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접근조차 불가능한 미지의 공간,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발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984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탐사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통로는 봉인된 채, 방은 숨겨진 채, 의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부에 통로를 가진 토대를 건설했을까요? 로마 시대의 터널은 그 목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배수, 구조검사를 위한 접근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빈 공간들은 로마의 건축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자 보관 창고였을까요? 아니면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혹은 로마인들이 건설하기 이전 더 오래된 구조물의 흔적일까요? 로마인들이 그 위에 건설하고 통합하고 숨겨버린 무언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로마의 레바논 사원 건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얽혀있는 역사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지하 구조는 감춰진 역사의 단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속임수의 일부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석, 무게 800톤. 인류는 과연 어떻게 이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였을까? 고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불가사의, 지금부터 그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한다. 크레인, 램프, 지렛대, 그 어떤 방법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크레인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다. 고대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를 들어 올릴 때 사용된 크레인은 최대 600톤까지 들어 올렸다고 추정되지만 800톤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 지지대가 부러지고 밧줄이 끊어지고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램프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트릴리톤 블록은 지면으로부터 6m 위에 놓여 있다. 800톤을 들어 올리기 위한 램프는 완만한 경사를 필요로 한다. 최대 2% 경사라고 가정했을 때 램프의 길이는 300m가 넘어야 한다. 돌을 지탱하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흙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램프는 흔적을 남긴다. 다져진 흙, 지지대 기둥의 흔적. 기자의 피라미드 주변에서는 램프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바알베크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지렛대는 어떨까? 지렛대의 원리는 힘을 증폭시킨다. 200kg의 무게추를 사용한 10m 길이의 지렛대는 20배의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800톤은 80만 킬로그램이다. 4만 킬로그램의 무게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렛대를 만들 수 있을까? 나무는 부러지고 돌은 깨지고 청동은 휘어진다. 고대 세계에는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사용했을까? 800톤의 거석을 옮기는 것은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인력, 교대 근무,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가능했을까? 아마도 간신히. 하지만 바알베크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고고학적 기록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캠프, 도구 보관소, 통나무와 램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규모 벌채의 흔적도 없다. 비카 계곡은 고대의 삼나무, 체릭, 툼,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다. 로마인들은 건축에 지역 목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지만 트릴리톤을 옮기려면 수천 그루의 나무가 필요했을 것이다. 숲은 황폐화되었을 것이고 이는 그 흔적을 남긴다. 그루터기, 숯, 급격한 벌채로 인한 침식 패턴. 하지만 바알베크 주변의 토양 분석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계곡은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인 농업 벌채를 보여줄 뿐 급격한 산업 벌목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거나 숲이 생기기 전에 벌목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너무나 신중하게 벌목하여 흔적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능성도 표준적인 고대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바알베크의 거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과연 우리는 영원히 이 비밀을 알 수 없을까? 혹은 감춰진 진실은 아직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일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도구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수세기 동안 먼지와 잔해에 덮여있던 돌의 윗면에 새겨진 기호들이었다. 선, 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열. 그것은 로마 숫자도 라틴 문자도 그 어떤 알려진 고대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기호들은 사진으로 기록되어 페니키아, 아카드, 이집트, 히타이트 전문가들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해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기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암시한다. 누군가 돌을 추적하기 위해 혹은 신성한 물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아니면 결코 실현되지 못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이 기호들을 새겨넣은 것이다. 이 놀라운 발견은 2022년 레바논에 있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 프로젝트 회보에 발표되었다. 논문은 이 기호들을 기록했지만 어떤 해석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문서로 남겼을 뿐이다. 맥락이 없는 기호는 그저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돌 중 하나에 새겨져 있다. 누군가 이 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위에 기호를 새겼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돌을 그 자리에 남겨두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대 기술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들, 수공구로는 불가능한 정밀함,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운송 경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에 대한 로마의 침묵, 신전보다 오래된 통화의 흔적, 로마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측정 시스템, 있을 수 없는 내진 설계, 산업 장비를 암시하는 도구 자국, 알 수 없는 손에 의해 새겨진 해독 불가능한 상징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존재하는 만천년의 인간 흔적, 끊임없이 더 오래된 층, 더 깊은 토대, 더 이른 건축물을 드러내는 장소. 트릴리톤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것, 눈에 보이는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0년 로마의 영광과 만년의 누적된 역사 아래 묻힌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각. 누군가 건설했습니다. 지식과 도구, 이유를 가진 누군가가.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돌만 남긴 채. 침묵하고 거대하고 완벽하며 설명할 수 없는 돌들. 답은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바알베크 아래에 있습니다. 봉인된 방과 탐사되지 않은 층에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상징과 재현할 수 없는 방법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더 깊이 파고들 때까지, 통로가 탐험될 때까지, 둔덕이 그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 각각 800톤에 달하는 트릴리톤은 200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사라진 이유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거석들을 그 자리에 놓았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